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민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갑자기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나스닥 쪽이나 뭐 다우 야간 선물이 지금 좀 밀리는 폭이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경계감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역시나 호재 없이 지금 버텨주던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씩 밀려가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0082번이나 0231511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노란톡도 이용 가능합니다. 노란톡 접속부에 서울경제TV, 오늘은 최충성 전문위원 함께하네요. 그리고 서울경제TV 한칸 띄고 허반석 이렇게 입력하시거나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유튜브 접속부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고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면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종목 상담 역시나 가능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전문위원,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금요일도 어김없이 울리는데 오늘 진짜 비장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갑작스럽게 좀 더 밀리다 보니까 두 분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부터 갈지 서진 시스템부터 와 있습니다. 51,100원에 비중은 15%. 최현님께 여쭤볼까요? 네, 일단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고점 자리에서 좀 진입을 하셨으면 일단 기계적으로 단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끌고 가시고 뭐 버티신다라고 접근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하단에서 이제 잡으신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항상 윗자리에서 진입을 하시면 일단 기간적으로 굉장히 좀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살리셔서 3%든 5%든 일단 커트라인 딱 잡고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다음부터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35,000원 자리는 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 이탈되면은 아직 뭐 상승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힘을 지금은 정확히 좀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리 지지 못하면 3만원까지도 한번 빠졌다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 좀 횡보를 하는지 지켜봐 주시고 1차적으로 급선무로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거는 121선을 좀 살아나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3만원까지 빠지든 지금 자리에서 상승으로 돌아가든 어쨌든 상승은 해줄 거지만 이제 시간적인 문제일 거예요. 위에서 이제 대응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일단 시간적으로 좀 투자를 해 주시고 천천히 이제 3만원, 35,000원 사이 구간 한번 오면은 이제 분할 매수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루아침에 상승이 나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하단에서 비중을 한 5% 정도 담아서 이제 끌고 오시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 구간은 지금 상황에서는 121선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45,000원, 5만원까지는 한번 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듣고 왔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부터 바로 이어갈게요. 자, DR잼 들어와 있습니다. 22,000원에 비중은 3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DR잼 22,200원입니다. 지금 뭐 연초 코로나 저점부터 상승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10,000원 언저리를 뭐 저점으로 잡는다 해도 25,000원까지 상승세를 준 이후에 조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횡보 박스권 장세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차트상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한 15,500원 권역을 조금 저점으로 잡으시고 23,500원 정도를 고점으로 잡으시면 그 사이 박스권 횡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뭐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매출이나 영업이익, 일단 영업이익률 자체가 워낙 개선세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매출액은 600억, 그리고 상반기 영업이익 200억 가까이 나왔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대한 부분, 매출액이 굉장히 좋게 나온 부분들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3분기, 4분기에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3, 4분기에 있을 수주, 잔고들
상반기 쪽으로 좀 당겨온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기업 주식 담당자 통해서 전화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뉘앙스라도 좀 파악해 보시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 줄어들고 있고요. 유보금 확연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지금 국내 증시의 조정만 아니라면 조금 더 재차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저가 저점 부분인 15,500원 언저리까지 터치를 하면서 재차 이 지지 라인을 한 번 더 볼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통과를 한다고 하면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2만 원 언저리까지 상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3분기 실적 확인을 하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시장 컨센서스나 시장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다 한다면 4분기까지도 한번 가져가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 주체에 대한 뚜렷한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 구간대에 하락 장세에 오늘 장 3% 정도 밀리고는 있지만 워낙 상반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는지부터 일단 판단을 해보시고 지지를 해준다면 다행히 3분기 실적 보시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2만 원 언저리에서 큰 확인되는 이슈가 없다고 한다면 매수가 위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DR잼 듣고 왔습니다. 전화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NCN 4,750원인데요. 네, 비중은요? 손절해야 되나 매수가까지 올려는지요? 시청자님 비중 얼마나 들고 계세요? 한 10% 갖고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손절해야 될지를 말씀하셨는데 왜 손절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장이 이렇게 나쁘니까 한 종목만은 갈 수 없잖아요. 오늘 그래도 이건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네, 괜찮아요. 끌고 가세요. 그럼 얼마까지 보면 돼요? 네, 일단은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고 지금 비중도 많지 않으시잖아요. 10% 정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바닥권 여기 60일선 지지해주는 선에서 3,700원 구간인데요. 여기 네네. 윗자리 4,000원을 넘지 마시고 4,500원 여기 사이 4,000원에서 4,500원 사이 정도에서 일단 비중 조금 더 담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저 자리에서 한 5% 정도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 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장이 안 좋아도 갈 종목들은 상승을 하지만 같이 따라서 네.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지금 바로 네네. 덥석 사시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일단 네. 시장 상황이나 이런 흐름들 보시고 천천히 매수 대응해 주시고 일단은 뭐 6,000원, 7,000원 정도까지도 보이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한 6,000원 목표권 삼으시고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처음엔 좀 오래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장이 이러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리네요. 오래 가지고 계시려고 하셨는데 뭐 작은 흐름에 사실상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시장은 항상 등락을 반복하잖아요. 네,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런 작은 흐름들에 굳이 반응하실 필요는 없어요. 6천원까지 보라고 하셨나요? 네, 천천히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네, 놓이네요. 고맙습니다. 자, 02-3153-2611,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네, KH바텍이고요. KH바텍, 예. 20% 갖고 있습니다. 얼마에 사셨어요? 23,000원. 23,000원에. 자, 어떻게 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매수한 지는 좀 됐는데요. 네. 그 가격까지 가질 않았어요. 사고 계속 흐른 것 같아요. 그러면 매수를 뭐 한 두어 달 안쪽으로 하셨을까요? 네네네. 네. 그러면 지금 뭐 9월 초나 중순경에 하신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지금 뭐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냥 뭐 폴더폰 관련주라 해서 네. 사봤어요. 네. 그 지금 연말까지 앞으로도 매매를 계속 하실 때 네. 올해 연말까지 장세에서는 뭐 기관총을 난사하듯이 10종목 쫙 사서 그중에서 5, 6종목 수익 보면 다행이지 다른 종목 수익 본 거랑 같이 합쳐서 매도하면 뭐 본전은 나오니까 이렇게 매수를 하시게 되면 네. 올해 연말장에서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네네. 네, 동일하게 이제 매수를 하시더라도 올해 연말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조심을 해주십사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폴더블 폰 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조금 같이 공급도 하고 모멘텀이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상반기에 이제 3분기부터 그게 반영이 되고 그럴 텐데 네. 폴더블 폰이 너무 잘 나갔다라는 그런 뉴스들은 크게 나오진 않았죠. 없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기본적으로 그냥 러프하게 우리가 좀 본다면 3분기 실적에도 그러한 시장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상반기에도 뭐 13억 정도 했고 한 네. 그런 부분들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긍정 부정 시그널을 보기 위해서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유보금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보는데 뭐 그냥 쏘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리고 이 주가 KH바텍의 주가를 앞으로 당겨줄 연속적인 매수가 오는 기간 수급의 주체가 있는지도 보면 아직까지는 크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조금 확인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앞으로 휴대폰 신작이 뭐 출시가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인기가 좋았다라고 조금 이슈몰이가 좀 된다고 하면 네. 주가가 되돌림 반등 자리가 나와줘야 할 것 같거든요. 네네. 현 구간에서는 사실 19,000원 언저리에서 좀 네. 지지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이탈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로나 저점 이후 코로나 저점을 제외한다면 16,000원 언저리에서 네. 지금 최근에 되돌림 나왔던 것처럼 네.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가 이루어졌다라고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저점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확실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오려면 네. 일단은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네. 대한 거 3분기는 넘어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가실 수도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좀 가져주시고 네. 뭐 적자 기업이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기술력도 네.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버텨보셔야 될 것 같고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 국내 증시 네. 전반에 있어서 강한 슈팅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KH바텍 차트상으로는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기다려보시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추가 매수는 하지 말까요? 연말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기업 자체는 그냥 기다릴 만한 기업인 거죠? 서프라이즈한 기업은 아니지만 적자 기업이 아니니까 네네. 손절할 자리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3분기,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또 바로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네, 최고 사이언스고요. 네, 3만 원에 10%요. 3만 원 10%. 자, 태국 사이언스는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아는 동생이 다니는 회사예요. 태국사이언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TMI인데 네,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피부 세포 뭐 조직 같은 것들 하고 있고 화상 치료나 이런 것들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일단 뭐 영업이익도 너무 많이 나오진 않지만 꾸준하게 잘 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일단은 지금은 상승을 해서 좀 차트를 만들다가 지금 조금 훼손된 모습인데, 여기 25,000원 자리가 조금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자리가 조금 중요한데 여기 하단에 한번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 기준선으로 이 자리에서 121선 사이에서 지금 23,000원 이 구간이랑 27,000원 저 자리랑 일단 좀 박스권을 만들어 가면 좋겠거든요. 일단 이 자리 이렇게 만들다가 반등이 조금 나오면은 다시 35,000원 뭐 그 자리는 충분히 가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끌어간다라고 전략을 좀 세우신다면 4만 원짜리까지도 한번 도전 가능하다. 지금 뭐 정배열에서 이제서야 고개를 틀고 조금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바로 뭐 내일 아침에 한 달 안에 돌아간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천천히 좀 시간 투자를 해주시면 충분히 그 윗자리는
갈 수 있다. 다만 지금 1차적으로는 25,000원 정도 자리를 지지해주고 121선을 좀 타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조금 고려 중이시라면 121선 타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 대응을 해서 일단 4만 원까지 끌고 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요. 지금은 아니죠. 만약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25,000원을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고 얘가 상승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사실상 지금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가 좋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같이 따라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어느 정도 상승 반등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 자리에서 좀 진입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아침에 뭐 저 자리에 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텀을 두시고 여유를 두시고 그날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태국 사이언스 듣고 오셨고요. 다음 전화 또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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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저 한국전자인증요. 한국전자인증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6,500원에 네. 30%요. 6,500원. 30%.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한국전자인증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이고, 뭐, 텔레비에 저 얘기를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혹시 그래서- 아버님 그 공인인증서 그래서- 써보셨을까요? 예? 공인인증서 사용해 보셨을까요? 예, 해봤어요. 옛날에 네. 해봤어요. 그 공인인증서가 이제 다른 대체 기능으로 뭐 네. 홍채, 지문, 바이오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사실은 그냥 인증서인데 공인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좀 쓰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왔어요. 전자결제 부분에서. 근데 예. 이제 그 공인인증서가 이제 앞으로는 공인이라는 그런 것보다도 결제 인증 수단 중에 하나로 이제 바뀌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국 전자인 없어진다고 그랬지? 네? 없어진다고 폐지된다고 뭐 그런 얘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자인증 같은 경우에 이 공인인증서 쪽으로 조금 더 강한 기업이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플랫폼 업체들하고도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주가가 조금 강하게 상승할 그런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비중이 30%시기 때문에 예. 차트를 보시면 윗꼬리를 달면서 슈팅 나왔다 떨어지고 슈팅 나왔다 떨어지고 하는 모습들이 반복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7,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예.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네. 예, 강하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려면 새로운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예.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7,000원 위에서는 분할로 수익 실현한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좀 종목을 지켜봐 보시겠습니다. 예.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자, 다음 상담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2-3153-1611, 2612번 그리고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인가요? 네. RS 오토메이션 9,100원의 비중 15%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RS에 관련해서는 뭐 IoT,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뭐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기업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일단 지금은 차트가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그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는 뭐 매수가 신경 쓰지 마시고 천천히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 9,000원 자리를 한 번쯤 강하게 좀 돌파 시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하락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가 이제 정배열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횡보를 좀 이어가다가 또 하단으로 한번 빠질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산업군이나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차트의 흐름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배열이 좀 강하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이 자리에서 아무리 못해도 한 10,000원짜리는 넘겨줘야 된다. 일단 1차적으로는
9,000원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10,000원짜리가 돌파가 되어주는지 그리고 차트가 자리를 잡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횡보를 이어가다가 만약에 얘가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하단으로 빠지면은 여기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었던 자리거든요. 지지되다가 빠지고 지지되다가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확실히 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8,000원 자리 아무리 못해도 여기 하단 7,000원 자리는 지지를 해주고 빠지는 모습이 만약에 보이면 그 자리에서는 그냥 뒤도 보지 말고 손절하셔야 되고 지금은 좀 돌아서 상승을 해주는지 확인을 하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 듣고 왔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명성 TNS 15,500원에 42%인데 이게 급락이 최근에 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 15,500원의 이제 비중도 42%셔가지고 조금 고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명성 TNS 최근 이슈들 보면 조금 경영권 다툼, 뭐 지분 다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조금 안정화가 되어야 다시 한번 재차 반등 그리고 회사에서 강력하게 뭔가 우리 회사는 이러한 부분을 주력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청사진을 좀 한번 강력한 그 경영권을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면 좀 더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상반기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최근에 급락 사유는 그 유상증자가 있었죠. 그것도 3자 배정이 아니라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발표되었고 그 일반 공모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 가액이 9,320원입니다. 9,320원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지금 9,320원을 크게 뚫고 또 내려오고 오늘 지수 하락에 덩달아서 함께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저점 부분까지도 지금 하락 부분은 조금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비중이 높으시기 때문에 쉽사리 물타는 부분, 추가 매수를 하는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주셔야 되고 기술적으로 빠져나오고 나는 절대 손실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유상증자를 차라리 받으셔서 물타기를 하신 이후에 나오셔야 되는데 현재 유상증자 발행 가액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버티셔서 저점 확인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를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주가 관리 안 하느냐, 주가 회사에서 대응이 없느냐, 이렇게 둘 것이냐 이런 부분들 주주로서 회사에 항의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회사에도 한번 전화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최대주주 지분에 관련된 경영권에 관련된 설왕설래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에 전화해서 오늘 조회 공시 어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 하면 긍정적이게 좀 회사에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마음을 쓸어내리고 좀 바닥을 다지는 시기를 좀 가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 구간에서 손절에 대한 부분 무의미하기 때문에 조금 버티시고 회사를 괴롭혀 보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문자 상담을 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로젠지약 1,6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추세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점 구간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상승이 나오지 못하면 좀 상승으로 돌려주지 못하면 일단 1,05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배열, 역배열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 장기 이평선 하단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락이 1차적으로 좀 멈추고 어느 정도 횡보를 구간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리 한번 지지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세요. 1,200원 구간 지지되는지 확인하시고 일단 지금은 뭐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 내 매수가에 오겠지라고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위험한 자리입니다.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제가 예전에도 에이프로젠 제약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추세적으로 하락이 나오다가 한 번쯤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팍 튀어나옵니다. 61선 자리 정도를 한번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 자리에서 사실 손실 구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는 덜어내시고 추세적으로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매수매도 반복은 기계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 덜어내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20%든 30%든 일정 부분 덜어내셨다가 기다린 만큼 사실상 손실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덜어내시고 다시 하단에서 잡고 좀 반복해 가면서 가는 관점이 좀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지는 문자 상담 또 받아볼게요. 콜마 B&H 63,000원에 비중 15%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63,000원에 비중이 15%신데요. 지금 고점 영역에 최근에 매수하신 건지 아니면 이전에 매수를 하셔서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건지 모르겠으나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연말 장세까지 갈 때에 고점 영역에 있는 차트상 고점 영역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아무리 성장성이 좋고 아무리 매력도가 높아도 차트상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은 대주주 요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연말 장세에서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뭐 정부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시그널을 주겠다라고 이낙연 당대표께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그널만 줄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콜마 B&H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영역에서 매수를 하셨고 오늘 지수 하락과 마찬가지로 툼에 나오고 있는 모습들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셨는데 매수 타이밍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회사의 이익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사업성 그리고 콜마 B&H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이후부터도 계속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판로를 넓혀가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지금 하락에 대해서 너무 조금 속이 쓰리실 수도 있지만 국내 시장 여건상 하락이 불가피한 차트였다라고 좀 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도 수익률을 확정하겠다라는 기관들의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고점 영역에 있는 부분들 좀 참아주시고 비중이 15%이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늘려보시고 장기적으로 보셨다면 비중을 조금 늘려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장은 넘기시고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이 해소됐다. 현행 유지를 하겠다라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강력한 시그널, 확실한 정부의 발표가 있다면 그때 정도에도 손실 구간이시라면 5% 정도 비중을 조금 늘리셔가지고 3분기 실적도 보시고 4분기 실적도 보시고 앞으로 성장성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물타긴 하지 마시고 이 대주주 요건에 완화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적어도 7만 원 언저리까지는 좀 버티시는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실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콜마 B&H 듣고 왔고요. 문자 상담 바로 또 이어갈게요. 자, 이번 문자는 상보입니다. 1260원에 비중은 2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상보 관련해서는 뭐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은 뭐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간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 물론 18년도에 흑자 전환했고 이번 2분기에도 흑자 전환은 했다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차트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 다졌다가 다시 이제 상승할 만하면 다시 하락으로 가고 물론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구간입니다만 저런 부분들을 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한번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와주면 한 2,000원짜리 정도까지는 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전고점 1,500원 정도는 강하게 좀 뚫어 올려주는 모습이 1차적으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가격 메리트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만 이용을 하셔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사실상 뭐 재료나 차트가 만들어진 종목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 종목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나 성장성 부분은 확실하게 뒷받침이 돼야 상승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상승을 하다가도 가지 못하고 조금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좋은 종목을 잘 보시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보 듣고 왔고요. 다음 문자 또 바로 이어갈게요. 프로스테믹스 4,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프로스테믹스 4,000원인데요. 지금 화장품 관련 사업 영위하는 회사인데 뭐 크게 뭐 이슈 몰이를 할 만한 공개된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찾아보자면
올해 상반기 2분기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4분기 연속 뭐 관리 종목 지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상반기 한 것만 연말까지 이어가 준다면 그래도 관리 종목 지정 탈피,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이슈는 조금 안심을 해 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은 좀 유념을 안 하셔도 좋은데 주가 추세상 현재 바닥을 다시 한번 다져야 되는 구간까지 오고 있습니다. 3,300원 권역까지 하락을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차 지지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방금 전 상담드렸던 기업과 마찬가지로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업종에 있어서 조금 수익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크게 뭐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관련돼서 유의미한 사항을 찾기보다는 회사의 앞으로의 이슈가 될 만한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로 전화 한번 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주가가 앞으로도 이렇게 회사 지지부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된다면 뭐 회사 IR 담당자께서도 우리 회사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회사에서 월급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실 수는 있는데 매수가 위로 재차 한번 다시 상승해 준다면 지금 이 짧은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수하신 가격 위에서도 등락이 일어나긴 하지만 매수하신 가격 아래에서도 등락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위에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축소를 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회사의 올해 연말까지의 실적 개선도 어느 정도 되는지 판가름이 나야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노려볼 만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회사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수가 위에서는 비중을 과감하게 줄여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로 상담 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만나볼게요. 이건산업 9,000원에 비중 25%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이건산업 관련해서는 뭐 탄소 배출권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좀 엮여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뭐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상승 후에 지금은 조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단을 조금씩 올려주면서 일단 반등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일단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한 7개월, 8개월 정도 이제 차트를 좀 만들어 갔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등락이 왔다 갔다 발생을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목표 구간은 10,000원 정도 자리를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0,000원 정도 자리를 좀 확실하게 뚫어 올려주는 모습 연일 조금 상승을 해준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겠지만 지금 1차적인 목표 구간은 10,000원 정도 자리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11,000원 뭐 이렇게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보이는데 일단 지금은 차트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9,000원 자리에서 지금 매수하셨으니까 10,0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비중이 조금 부담이 덜 되신다면 61선 지지해주는 선에서 조금 비중을 담아서 끌고 가시는 그런 관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산업 듣고 왔고요. 자, 이제 다음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27,100원에 비중 10%. 참 유망한 종목으로 매번 거론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DB하이텍 27,100원에 갖고 계시고 일부 수익 실현을 하셨고 남은 물량을 가지고 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행히도 매수가가 굉장히 뭐 안전하다고 보셨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뭐 저점 부분 지지해주고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추세선으로 봤을 때에도 어느 정도 추세선을 지금 현 구간에서는 조금 이탈한 모습인데 뭐 다르게 코로나 저점까지도 인식한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 부분들 다시 한번 36,6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더 가지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저점 부분 테스트를 하고 삼성전자에서 시설 투자 규모 확대했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 전역에 있어서 다시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다가 오늘 지수 전반적인 하락과 함께 다시 조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0원 이탈 시에는 수익 실현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더 다시 한번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B하이텍 듣고 왔고요. 이제 예상체결지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내립니다. 2276.90인데 동시호가에서 지금 많이 내려가는 부분이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조금 동시호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난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3%가 넘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1% 빠지면 0.25%가 지금 코스피가 조정을 받거든요. 이 부분이 그대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갑작스럽게 지금 오후 들어서 무너지는데 이게 야간 선물이 미국 쪽이 지금 좀 조정이 나와요. 지금 나스닥이 2.4%대까지 조정이 좀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또 전해지는 모습들 보여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개인 많이 사네요. 무려 1조 2,820억입니다. 동학개미 운동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일단은 어제부터 이렇게 개인들이 다시 사는 모습은 대주주 요건이 유예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지금 희망적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일단 담고 보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도 많이 빠지긴 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57,000원대인데 동시호가에서는 56,000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어느새 8만 원까지 내려왔고 네이버도 30만 원 부근에서 다시 내려오는 모습,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급등했다 내려오고 LG화학은 물적 분할 확정되면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 다시 나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현대차도 빠지고 셀트리온 빠지고 카카오도 빠집니다. 삼성 SDI 올라가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사실 LG화학은 오늘 조금 이슈가 달라서 별개고요. 그나마 버티는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 보시죠. 794.13입니다. 코스닥 지금 2.43%나 빠져내려가고 있고 동시호가들이 조금 더 밀리는 모습도 나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툭 부러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많이 내려가네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4,102억 원.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외국인이 오늘 좀 파네요. 2,911억 원. 외국인에 많이 눌리고요. 개인들이 지금 지수 방어를 좀 해주는데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기관이 그리고 잘 안 사줍니다. 이럴 때 기관이 좀 방어를 해주면 좋은데 기관도 이제 확정 수익을 연말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연기금도 이제 무작정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도 밀려 내려가는 모습 많이 보여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다 빠지고 셀트리온자들은 많이 빠집니다. 시즌 상승하다가 지금 하락 전환했고요. 지수 영향이 크죠. HLB 오늘 급락, 알테오젠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은 또다시 급락. 지금 굉장히 코스닥 지수는 종잡기 어렵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만 올라가고요. CJ ENM, 제넥신, 슈젤, 펄어비스 모두 다 빠지는 가운데 슈젤이 지금 최근에 지수 대비해서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외에 지금 보시면은 5G 관련 종목들 모두 다 빠지네요. KMW,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3%에서 6%대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 사실 좋지 않습니다. 네, 한 주 마감이 됐고요. 이렇게까지 뺄 필요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지금 시장 여전히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고 미 대선 관련해서도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부터 좀 포지션을 확실하게 잡고 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제 아마 수급을 잘 체크를 하셨다면 오늘장 떨어지는 거를 그렇게 놀라워하시지도 않으실 건데 어쨌든 시장이 사실 굉장히 불안정하고 답답했던 그런 시장인데 오히려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용 물량도 굉장히 잘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런 시장을 조금 잘 노리신다면 기회는 분명히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 대선 관련해서 차주의 일단 그런 결과도 결과인데 결과 뒤에 이제 대선 불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재료가 노출이 됐다. 이제 상승을 방향성을 잡겠지로 접근하신 것보다는 어느 정도 변동성은 한 1, 2주 정도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고 방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하시고 공격적인 매수 그리고 어떤 뭐 특정 종목을 매집해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매집을 좀 멈추시고 일단 다음 기회를 좀 노리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속보 좀 잠깐 전해드릴게요. LG전자 실적 나왔고요. 3분기 매출 16조 9,196억 원, 영업이익은 9,590억 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잘 나왔습니다. LG전자도 뭐 예상대로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허윤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치 불확실성 여파가 얼른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바이든 당선 시 대선 불복, 트럼프 당선 시 유색인종들의 뭔가 총기 구매 확대까지도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조금 이 부분이 얼른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투표 결과가 차라리 경합이 아닌 아예 큰 격차로 두 후보 중 한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오히려 조금 빨리 대선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합 지역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주말 동안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좀 나오면 다행인데 다음 주 초반 또는 다음 주 주말까지도 이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금 유념을 하셔서 매수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 FDA 국장이 이번 주말 동안에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넘어갈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전일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9만 명을 넘어버렸습니다. 10만 명도 뭐 너무 과한 예측이 아니다라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 오늘 선물 지수가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2% 이상대, 뭐 3% 가까이 선물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도 미국 시장을 조금 강하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시간에 하락하는 기업들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글로벌 증시와 뭐 무관하게 움직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국내도 세 자릿수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 그 무엇보다도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 부분을 조금 유념을 하셔서 차트상 고점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 대응은 조금 당분간 연말까지는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되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점에서 산 기관 물량이나 법인 물량들이 연말 되기 전에 무조건 매도하자라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이 정부에서 확실하게 공언하지 않는 한 매수 접근은 절대 보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배당주 중에서도 저점에 있는 기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조금 찾으셔가지고 소량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이기 때문에 1단계로 제가 보는 그 차트상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들을 일단 찾아보셔야 되고 연말까지는 조금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잠잠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또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연말까지 장은 차분하게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차분하게 보자. 지수를 좀 볼게요. 코스피가 오늘 좀 많이 내려갑니다. 2267.15, 주간으로도 지금 4% 가까이 빠졌고요. 잘 버티다가 막판에 이렇게 밀리네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2.61% 내려가면서 800선 무너집니다. 792.65에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 볼까요? 환율이 오늘 올라갔죠. 1135원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23153-2611, 2612번 문자 번호 지금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자,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이번 문자는 SK하이닉스 84,000원의 비중 20%. 최현님께 여쭤볼까요? 네,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괜찮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나 뭐 확장해가는 그런 사업 역량이나 이런 것도 괜찮은데 다만 이제 중기적인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지수에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형주를 매수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하시면 돼요. 코스피가 상승할 것 같냐, 코스피가 하락할 것 같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대응하시기가 쉽거든요. 일단 지금 코스피 지수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코스닥은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살짝 테스트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눌려도 이제 그 구간 이하에서는 밀리지 않습니다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음먹고 좀 밀어낸 이상, 외인과 기관들이 밀어낸 이상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더 열어두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SK하이닉스도 따라서 좀 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다만 8만 원 정도 자리 그리고 하단 기존에 이제 깼던 그런 구간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밀리더라도 저 자리 지지를 해준다면 괜찮은데 일단 그 이후에 좀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 하단 자리까지 아마 지금 밀리신 그 손실 구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구간 되는 구간인데 일단은 만약에 저 자리가 힘드시다면 지금 8만 원 정도 자리를 만약에 지지해주지 못한다면 일단 일부는 손실 대응을 하셨다가 나머지 하단에서 다시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두시고 최종적인 목표 구간은 뭐 9만 원, 10만 원까지도 다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지금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현대차입니다. 18만 2,500원 비중 20%. 넘어간 적도 있어요, 이 가격이. 네. 근데 최근에 조금 또 지지부진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 세타 엔진 충당금 문제 때문에 예. 한번 크게 하락을 봤었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오는데 3분기를 이제 그 빅베스 세타 엔진 충당금 문제를 3분기 서프라이즈 어닝으로 이제 묻어버리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지수 하락과 동반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이렇게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 주체가 기관들이 주로 이 고점 매도를 끌고 가고 있다.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급은 기관이 대부분이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고점 권역이기 때문에 눈 딱 감고 그냥 연말까지 연말이라 하면 내년 연말까지 눈 딱 감고 가지고 가시면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수소차 관련된 부분이나 현대차 그룹 자체가 현재 다시 한번 수소 그리고 수소 에너지, 수소차, 충전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으로 기업이 일사불란하게 각각 사업 영역에서 재편되는 부분들 그리고 딱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줄 채비를 다 갖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정의선 회장의 경영 일선으로의 딱 본인의 스타일로 딱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합해 본다면 장기적 추세에서는 절대 손실을 보고 손실을 확정하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수가가 높은 부분들은 있지만 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 구간대 16만 원을 이탈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16만 원 과연 이탈할까? 16만 원 이탈하면 매수해야 되겠네 라는 의견들이 다들 대세이기 때문에 조금 버티는 그런 모습들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엔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시그널이 강력하게 확실하게 정부로부터 나온다고 한다면 뭐 대장주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차 손절 대응보다는 조금 속이 쓰리시더라도 고점에서 잡으신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점만 좀 감안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은 고점에서 절대 잡으시면 안 된다라고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조금 속이 쓰리시더라도 긴 관점에서 보유를 하시는 게 좀 더 낫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한 종목만 더 갈게요. 자, 이루온 1,730원에 비중 1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론은 사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 그렇게 발전 가능성이 큰 기업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상승이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3,000원, 2,500원, 3,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가줄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확실하게 잘 다져서 차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일단 1,500원 정도 자리는 조금 회복해 주는 모습, 그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500원에서 1,25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 자리를 잡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우상향으로 좀 틀어서 상승을 해준다면 한
1,700원 구간 저자리까지는 한번 가줄 수 있다. 다만 저기서는 이제 뭐 추가적인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10년원하고 비슷하거든요. 영업이익도 뭐 꾸준하게 찍히고는 있지만 확 늘어나거나 확 줄어들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확실한 재료가 좀 부족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차트상 기술적으로만 좀 대응을 하시고 매수매도 반복 대응하시면서 좀 끌어가 보시면 뭐 손실은 보지 않으실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론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